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해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씩 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한 번 넘죠. 많이 느끼죠. 그렇죠. 열등감이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주관적 감정입니다. 가령 친구가 나보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거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훨씬 많은 연봉을 받거나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샘솟기도 합니다. 예전에 왜 모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를 퍼뜨린 적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 말도 알고 보면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한 열등감에 휩싸이면 자기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서 스스로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또 새로운 도전 기회가 있어도 회피해버리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왜 자주 열등감에 빠지는 걸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뭐 특히 요즘은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해서 주변에 잘난 사람을 너무 많이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 노출될수록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도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적 통념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행위가 열등감을 낳고 내면의 고통을 야기한다. 즉 열등감은 비교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만약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열등감은 생겨날 수가 없죠. 예컨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면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처음부터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 근데 우리가 지금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사회화를 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살고 있는데 무인도에 사는 거랑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데. 뭐 좋은 지적입니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저절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류가 지금처럼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정도나 빈도는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과거 사람들보다 열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일까? 과거에는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과 비교할 뿐이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정보라든가 뭐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워낙에 광범위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밖에 없고 미디어도 발전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미디어가 발전하면 이제 비교할 대상이 훨씬 넓어지죠. 그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대로 오면서 모든 것이 비교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화폐가 생겨난 이후로 모든 것의 가치는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생겨난 이후로는 모든 사물이나 상품의 가치는 돈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모든 걸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화폐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성질이 좀 서로 다른 건 비교를 하기 어려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령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사냥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냥꾼과
칼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대장장이 중에 어떤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로를 비교할 공동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웃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가 생긴 이후로는 서로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사냥꾼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2천만 원인데 대장장이가 6천만 원을 벌고 있다면 대장장이라는 직업은 사냥꾼보다 3배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죠. 그렇게 되면 사냥꾼은 대장장이를 보고도 저 사람은 나보다 3배를 많이 벌고 있구나 라면서 열등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공동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그 경중을 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독일의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도 돈이 비교 불가능한 것까지 비교하게 만들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돈은 사물의 모든 다양성을 균등한 척도로 재고 모든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표현하며 무미건조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모든 가치의 공통분모임을 자처함으로써 아주 가공할 만한 평준화 기계가 된다. 돈은 이로써 사물의 핵심과 고유성, 특별한 가치, 비교 불가능성을 가차없이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진멜이 보기에도 돈은 모든 것의 공통분모가 되어서 비교 불가능한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가령 이성적으로만 보자면 예술가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은 비교 불가능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직업적 가치가 서로 다르기 맞아요,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돈이 그런 여러 가치의 다양성을 없애버리고 단 하나의 기준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를 열등감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전 단순히 뭐 비교라든가 이런 거에서 마음다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돈이 열등감 폭발의 주범이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사상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인데요. 그는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단지 없애거나 감추어야 할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잘만 활용하면 개인의 발전과 성장의 동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아들러는 열등감을 부정적 감정으로 사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열등감은 연약한 인간에게 자연이 준 축복이다. 오, 이건 또 그렇죠. 새롭네요. 그러니까 아들러에 따르면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열등감은 이러한 행동에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대한 사람 중에는 열등한 신체적 조건을 가졌지만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루게릭 병이라는 치명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에 오른 스티븐 호킹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또 어릴 적에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도 이걸 잘 극복해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타고난 열등감을 개인적 발전과 성장의 동기로 잘 활용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을 좀 긍정적 측면에서 사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열등감에 빠지는 것 이걸 좀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를 구분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러가 보기에 열등감이 자기를 개선해서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면 이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작용하는 상태는 좋지 않다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걸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긍정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 열등감을 제공하는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열등감 콤플렉스, 제가 이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그 열등감을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버려야 할 요소로 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작은 키 때문에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때 그 사람이 긍정적인 열등감을 가진 상태라면 작은 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른 강점을 개발해서 극복하려 하죠. 예. 반면에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그 작은 키를 그냥 두지 못하고 무리하게 키를 높이는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행위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본래 자기 자신에서 좀 멀어지는 과정이고 자아 상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그 열등감 콤플렉스에 안 빠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예. 열등감이 뭐 지나친 열등감이나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 선생이 한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덕무 선생은 선귤당농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예.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 또한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저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 좋다. 그죠? 좋네요, 이거 그죠? 내용이. 맞습니다. 예, 예. 선생에 따르면 말똥구리는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용 또한 자기가 가진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고 또 말똥구리가 갖고 노는 말똥을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느끼지 않죠. 근데 말똥구리는 왜 용의 여의주를 보고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그냥 당장 나에게 있는 그 말똥, 네. 자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죠? 예. 말똥구리가 용의 여의주를 보고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말똥과 용이 가진 여의주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똥구리는 지금 자기 말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거나 자기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이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말똥구리가 말똥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걸 좋아하는데 굳이 남이 가진 것에 시선을 두거나 비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과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시선이 외부로 향하지 않아서 비교할 일이 없어지고 그 결과 열등감에 빠지는 일도 사라지죠. 이처럼 우리가 열등감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는 일을 좀 줄여야 되고요. 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집중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구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네. 우리 인간이 좀 배워야 될 책이죠. 그렇죠? 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